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12가 국내에는 5G 모델만 출시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걸 왜 저한테? 제가 이통사 관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유명한 그런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정말로 이렇게 듣보잡 유튜버인데 저한테 이런 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른 그런 항상 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아이폰이 5G로 출시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다들 그렇다고 하니 좀 절박하잖아요, 사실. 좀 걱정되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라면 좀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겠죠. 그런데 참 듣보잡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만큼 저를 조금은 인정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이제 커가는 그런 유튜버인데 저에게 그런 일만의 기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말 그대로 참 일개 유튜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신사 모델은 5G 모델로만 출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이 시장에서는 5G 모델만 유통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겠죠?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토대로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국내 이통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참 이통사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자기들만의 자아 세계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국내에 아이폰 이용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조금은 분석해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나라의 iOS 디바이스 사용자는 2018년 말에 이미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는 850만 명,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는 900만 명을 돌파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현재에는 아마도 약 1000만 명을 돌파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각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iOS 디바이스 사용자가 약 20%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미 애플이 우리나라에 2017년도에 가로수길에 애플 스토어 1호점을 낸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아이폰 사용자들, iOS 디바이스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오픈을 한 거겠죠. 그리고 아마도 늦어도 내년쯤에는 2호점을 명동에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미 우리나라의 iOS 디바이스 사용자가 1000만 명이야. 자, 그러면 애플한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iOS 디바이스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20, 30대 이하, 10대, 20대, 30대인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의 특성, 순종적이지 않죠. 불의를 보면 바로 저항을 하고 바로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십시다. 이 통사들이 아이폰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매장 가서 아이폰을 구입하려고 하면 자,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안 좋아요. 사지 마세요. 아이폰 진짜 안 좋아요. 외국폰이잖아요. 진짜 이것저것 불편하고 사용이 너무 안 좋아요. 사지 마요. 갤럭시가 좋아요. LG가 지금 정책이 좋아요. 이게 더 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베이트가 아이폰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진짜 적게 나오거든요. 이 통사 입장에서도 이 통사 정책에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 애플 디바이스를 파는 것보다 삼성은 LG 디바이스 파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실제로 보조금도 삼성, LG가 뭐 보조금이 50만원, 60만원 지급될 때 애플은 겨우 20만원 이렇게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찬밥 취급을 하고 애플 디바이스 안 팔려고 그렇게 온갖 꼼수를 다 부렸는데 이제 1000만 명이 돌파됐단 말이죠. 누가 그걸 돌파시킨 걸까요? 이 통사가 한 걸까요? 아니죠. 그냥 이 통사는 숟가락 얹은 거예요. 이 통사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높은 요금제를 쓴대요. 고가 요금제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에도 야, 고가 요금제를 쓰는 그런 국내 사용자들인데 자, 이걸 5G로 가면 니네 디바이스 많이 팔고 우리는 요금제 비싸게 받아 좋지 않느냐. 그건 지네 생각이죠. 이 통사가 정말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 통사가 갑자기 5G 모델로만 아이폰을 출시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바로 다른 액션들을 취할 겁니다. 5G 스마트폰 안 사거나 아니면 아이폰을 어떻게든 사야 된다 그러면 구형 모델 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죠. 다른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일단 넘어가는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안드로이드가 아닌 아이폰을 사는데 그럼 아이폰을 어떻게든 사겠죠. 자 5G 폰을 왜 안 사냐 그럼 당연하죠. 망이 확충 안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국내에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도입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때와 지금이 망 구성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서울, 수도권, 대도시, 그다음 관광지 일부. 물론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 국민의 약 80%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뭐 속도가 빠른가요? 연결이 잘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가입해서 왜 써야 되는데요? 서비스가 엉망인데 단말기 비싸요. 요금제 비싸요. 왜 써야 되죠? 지금도 이 통사에 얘기하면 5G 안 터져요 얘기하면 LTE 연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소비자가 5G를 쓰기 위해서 5G를 가입하는 거지 5G 폰을 가입해서 5G 요금제에 가입하고 근데 LTE 요금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왜 써야 되죠? 이 통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화가 따르겠지. 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갤럭시를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1, 2, 30대는 그렇지 않죠. 저항을 해요. 싫으면 안 사면 되지 뭐. 다른 걸 살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다른 걸 살 것이냐. 왜 이 통사들이 5G 스마트폰을 도입하는 게 그다지 실익이 없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냐면 대안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우선 이 통사들이 애플을 상대로 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5G 스마트폰 팔 테니까 우리한테 5G만 공급해줘. 우리 LTE 안 팔 거야. 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삼성이나 LG는 이 통사들이 야 5G 모델만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내 판매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급제 모델도 LTE 모델은 안 팔았어요. 그런데 애플은 다르죠. 애플은 이 통사의 갑질에 당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안 팔면 되지 뭐. 우리가 직접 팔게. 공홈, 애플스토어, 리셀러샵 여기서는 그러면 LTE 모델을 안 팔까요? 판다는 얘기죠. 만약 이 통사가 거기서도 5G 모델만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네가 몇 대 팔아줄 건데? 보조금도 맨날 적게 지급하고 어떻게든 애플 사용자들 그냥 홀대하는 그런 이 통사가 뜬금없이 5G 모델 판다고 여기에 보조금을 막 갑자기 뭐 50만원, 60만원씩 뭐 높이고 그렇게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죠. 못해요. 생각해봅시다. 비싼 5G 폰에 비싼 5G 요금제 비싼 걸 쓰느냐 아니면 차라리 얼락폰 사서 LTE 모델 얼락폰 사서 저렴한 LTE 요금제 혹은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해서 쓸 것이냐. 여기는 또한 보조금 대신에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돼요. 대안은 이미 충분합니다. 설령 애플이 그러면 이 통사들 요구대로 이 통사들이 정말로 막 1000만 대 팔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팔자 그러면 뭐 계약서 쓰겠죠. 그러면 국내에서 아예 그냥 LTE 모델을 다 빼버린다 치죠.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직구돼요. 직구하면 되죠.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 통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안이 넘쳐나는데 삼성이나 LG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통사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맞춰야 되지만 애플은 그렇지 않아요. 대안은 충분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또 있습니다. 팀쿡이 FA가 돼요. 내년에. 애플과 팀쿡은 올해까지만 함께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같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애플과 팀쿡이 10년 동안의 계약을 했어요. 연봉 65만 달러에. 물론 실제로 받는 금액은 2019년도 기준으로 약 1596억인가 7억인가 그렇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 다 옵션이잖아요. FA가 된다는 건 자, 평가를 다시 받는다는 얘기죠. 그 평가에 따라서 연봉 협상도 하고 그 사람의 업적도 다시 한번 기르게 되는 건데 설령 올해까지만 애플과 함께하고 내년에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자, 올해의 성적이 중요하죠. 애플을 떠나는 입장에서도 애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참 치적을 세웠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다시 어떤 곳에 가더라도 거기서 야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연봉 많이 줘야 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올해 폭망하면 야, 이 사람 갑자기 좀 감을 잃었나?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전문가들이 이거 아니라고 예상했잖아. 근데 얘는 왜 고집을 부렸을까? 이런 평가는 안 받을까요? 근데 전문가들조차 올해 스마트폰 그 2020년도에 애플이 내놓는 5G 스마트폰 판매량이 1500에서 2000만 대라고 지금 잡고 있는데 5G 모델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팀쿡 입장에서는 5G 모델을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을 잘 팔게 해줘야죠. LTE 모델 잘 나가고 있잖아요. 5G 시장 이제 커간다 하는데 어디서 얼마나 큰다고? 그러면 많이 팔 수 있는 LTE 모델 팔아야죠. 이걸 왜 안 팔아? 국내 이통사들이 5G 모델만 공급해달라고 하면 자 공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내 그러니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5G 모델만 공급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LTE 모델 팔아요. 그럼 1, 2, 30대 국내 젊은 사용자층이 자 이통사 모델을 고집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택약정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약정 끝나면 그냥 얼랑폰 사서 LTE 요금제 가입하면 돼요. 알뜰폰 쓰셔도 됩니다. 이통사의 그 언플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통사들은 그냥 어떻게든 자기들 유리한 조건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통사들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되죠. 이통사가 소비자를 볼모로 잡아서 갑질을 하게 하면 그걸 못하게 막으면 돼요. 그게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통사들이 5G 모델만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대안은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오늘은 좀 재미없는 그런 영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셔서 답변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원래 제가 아이폰 12 영상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